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센터의 홍정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그 강연에 앞서서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PPT 파일 제일 후미에 QR코드를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가 이제 모집 요강을 인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사실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부족함 없이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QR코드의 마지막에 질문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라는 그런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댁의 주소를 입력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계시는 주소로 저희 모집 요강을 다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모집 요강 편하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 편하게 말씀 잘 들어주시고, 네, 오늘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한 10분, 15분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천광역시 교육청 입학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일반 이제 보통 고등학교에 다녀서 설명을 했던 것과는 좀 순서를 완전 뒤바꿨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방문을 하면 왜 에너지인지 또는 왜 캔텍인지를 좀 편하게 쭉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안내를 드렸을 때에 보통 학부모님들은 약간 걱정스러운 질문이라던가 또는 추가 질문이 우리 아이의 학생부에 에너지란 단어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또는 우리 아이가 에너지 관련 활동이라던가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편하게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런데 결론부터 편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관계 없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도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전반부에는 왜 에너지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편하게 입학의 결과들 그리고 입학에 대한 전형의 안내를 먼저 드리고 나서 뒤에 캔텍이 어찌 보면 지금 3살이죠. 그죠? 3살인데도 그동안 2년 동안에 저희가 너무나 멋진 학부생들의 결과라든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캔텍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텍은 정확한 명칭으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입니다. 그리고요, 캔텍은 재미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특별법대학입니다. 예, 약간 좀 떠오르시는 대학들이 좀 이렇게 쭉 보이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 모집 6회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시 모집 3회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캔텍은 학과가 1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지금 고3 자녀분 또는 고2나 고1 자녀분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도 나중에 9월 중순이나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실 때에 공통 원서 접수를 하시지는 않아야 되고 일반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유사에서 일반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캔텍은 학과가 1개 있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에너지공학부 단일학부입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고 나서 타 어떤 종합대학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과가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내용들도 편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저희 캔텍의 스피릿이랑 너무 연관이 잘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또한 캔텍은 1개인 에너지공학부 단일학부이고요. 한 학년에 100명만 선발합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재원이라던가 또는 학생 지원들이 다 국가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개교 이후에 계속 한 학년에 100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이 100명이 오실 예정입니다. 네, 이쯤 되면 놀라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한 56분 정도가 와 계시고, 지금 고3 친구들이 입학할 내년 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단계별로 제 생각에는 한 내년 후반부쯤 되면 다 100분을 모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너무 파격적이고 정말 멋진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생이 100명이다 보니까요, 저희는 모든 수업을 절대평가를 합니다. 네,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교육과정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은 어쩔 수 없이 라는 표현은 조금 저도 안 좋아하지만 그냥 다 상대적인 평가 또는 이제 교육과정이 변하고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계속 바뀌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캔텍은 100명의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요. 게다가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이따가 뒤에 말씀드릴 장학 혜택을 가지고 100명의 제 표현으로 에너지 특공대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정말 멋진 대학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챙겨서 갑니다. 그리고 학생 한 명당 아까 제가 교수진에 또 이따 말씀드릴 거고 교수 인원도 말씀드렸는데요.
학생 한 명당 교수 3분, 트리플 어드바이징 제도라고 해서 교수 3분인 전담 교수로 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는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정말 친밀한 진로 지도, 학업 지도, 연구 지도, 이런 생활 지도 등등을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신생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학생 친밀한 제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올해 여름방학 때 해외 연수로 72명이 나갑니다. 해외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50명 정도가 서울대학교 여름학기 계절학기로 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켄텍에 지금까지 1기, 2기, 3기까지 와 있고 혹시 고3 자녀분을 두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예비 4기 학생이 되는데요. 내년에 켄텍 본교의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게 편제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있게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올해 또는 내년이 사실은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것처럼 켄텍이 개교를 2021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확히 50년 전에 1971년에 카이스트가 개교를 했죠. 네. 지금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기성세대 분들은 지금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때 카이스트 만들어서 너무 잘했어. 그때 안 만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과학기술의 강국이 되게끔 한 좋은 또 다른 또 대학들이 생기면서 좋은 포섭이 됐는데 배경이 됐는데 저희의 좋은 목표이자 큰 자신감은 지금으로부터 한 5년이나 6년, 8년 뒤에 2021년에 그때 켄텍 안 만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그렇게끔 자녀분들을 멋지게 키우고 우리 교수님들과 또 직원들도 함께 친밀하게 100명을 잘 양육할 계획으로 입학 전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죠? 켄텍은 한 학년에 100명인데요. 정원 내가 100명이고 정원 외가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원 외의 10명은 고른 기회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과 저소득 학생의 두 지원 자격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은 중복으로 지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좀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수시 모집의 100명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시 모집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네, 좀 재미있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전형은 지금 저희 켄텍이 뭐 개교 초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전형이 되게 심플해요. 뭐 다른 타 종합대처럼 전형이 한 6, 7개에서 10개씩 쪼개져 있거나 또는 모집 인원이 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전형에 많은 친구들이 한 번에 같은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일반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도 수시 모집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을 합니다. 수시 모집의 100명 선발을 위해서 1단계와 2단계의 전형 방법을 가지는데 1단계는 서류 평가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면접 평가인데요. 2단계의 요 면접 평가 50%와 1단계 서류 평가의 50%, 편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 합격자는 1단계 서류 50, 2단계 면접 50%를 합산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서류 평가는 지금 예비 4기 자녀분들 앞서 1년 선배부터 자기소개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학생부로만 저희가 종합평가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다른 타 과기원이라던가 예를 들면 뭐 우수성 입증자료, 자기소개서 등등 추천서는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서 접수하실 때에 일반 원서 접수에 그냥 클릭을 하셔서 전산 제공 동의만 하시면 저희가 다 가져와서 보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좀 재밌지 않으세요? 켄텍은 면접을 5배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서류 평가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켄텍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학업 역량이 있는지 또 얼마나 고등학교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지냈는지를 이미 다 봤다면 면접 평가는 다시 한번 수학과학의 문제를 풀게 하거나 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 생활을 물어보는 학생부 기반 면접을 같이 했었는데 올해의 고3부터는 학생부 기반 면접도 조금 간소화해서 없애고 창의성 면접이라고 하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한 개의 면접으로만 면접 평가를 하는데요. 이 의미는
뒤에 말씀드릴 켄텍의 대학 수업 모습을 미리 저희도 알려주고 서로 합을 맞춰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학과학 문제를 잘 못 풀었어, 그래서 감점을 받았어,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약간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역량과 나의 창의적인 어떤 센스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했느냐,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 될 텐데, 그건 제가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서류평가에는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저희 가치평가와 역량평가를 하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그냥 편하게 이런 여러 가지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만한 뭐 탁월한 연구, 그 다음에 뭐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약간 그 서울대 스타일의 서류평가와 좀 유사하게 학업 역량과 공동체 의식이라던가 인성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저희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켄텍의 서류평가는 내신 등급을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해서 쭉 치고 시작하거나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기 때의 개교 초기, 그때는요 건물도 없을 때 학생을 모집했어요. 근데 그때 경쟁률이 24대 1이었어요. 네, 그래서 2,400명 정도 지원했고요. 작년에 1,500명 정도가 지원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학생들을 다 봅니다. 학생부를 다 보고요. 마지막에 등급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텍스트로 보여줬던 학생들의 모습을 쭉 보고 이 학생이 이렇게 성취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마지막에 볼 정도로 서류평가는 제가 종합적으로 합니다. 물론 켄텍은 특별법 대학, 수시 6회도 들어가지 않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특별법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라던가 고교 유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철저하게 블라인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저희가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충실하게 서류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것이 제가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도 인천광역시 교육청 요 자리 대회의실에서 강당에서 안내를 드릴 때랑 동일한 내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에너지라는 위치에 괄호를 쳐놨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학생부 에너지라는 단어가 한 개도 없어요. 괜찮을까요? 전혀 관계 없으시다는 의미고요. 그럼 이제 괄호를 지어보시면 공학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공학 분야의 진학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석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켄텍은 현재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의미는 조금 저희가 덜어내고 수물화생지를 비롯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미래 에너지로서의 얼마나 또는 미래 공학으로서 좀 관심을 갖고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서류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합격자인 5배수를 대상으로 면접을 부르는데요. 작년에는 창의성 면접 70%에 학생부 기반 면접 30%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학생부 기반 면접을 좀 간소화하고 창의성 면접을 100%를 합니다. 이건 제 느낌에서는 좀 재미있고 너무나 획기적인 면접인데요. 기존 대학에서 좀 그동안 하지 않았던 형태의 문제를 풀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면접입니다. 그래서 창의성 면접의 그 목적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발산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이문적 통찰 역량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님들 개념이 어색하실 수 있겠으나 딱 느낌은 오시죠? 문제 푸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창의성을 보고자 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제가 바로 다음에 나올 PT는요. 지금 예비 4기 학생들의 3년 전 선배들이 1기, 2년 전 선배인 2기들이 풀고 왔던 문제를 한번 제가 안내 드릴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보시면 당황하시는 게 아니라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딱 보셔도 문제 푸는 게 아닌 게 느껴질 거예요. 학생들의 그냥 그겁니다. 마음껏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너희 하고 싶은 말 다 해보고 너희의 꿈을 창의적으로 마음껏 펼쳐봐.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조금 작아서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맵이 있습니다. 맵. 지도. 이 지도에 A부터 뭐 J, 1부터 10 이런 행렬이 있는데 노란 지붕, 보라 지붕, 네이비색 지붕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마을이 특성이라던가 설명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참사리 마을, 뱀의 마을, 빛가람 마을. 참고로 빛가람 마을과 뱀의 마을은 제가 지내고 있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인 빛가람 혁신도시의 마을을 따온 거예요. 그런데 요 맵의 특성이 태양 일사량, 태양광, 진할수록 더 태양광이 세게 내려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해류,
풍향과 풍속 이런 데이터들을 잘 조합을 해서 4개의 발전소, 원자력, 화력, 풍력, 태양광 이 4개의 발전소를 어느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야 3개의 마을의 주민들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면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접의 형태가 기존까지는 한 35분 정도의 면접의 준비 시간을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한 25분 정도의 면접을 하게 했습니다. 35분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을 수 있겠으나 괜찮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답을 하면 또 면접관이 어떻게 또 질문을 할지를 좀 예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자기 나름대로 정해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형태의 면접의 질의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켄텍의 수업의 모습이에요. 켄텍의 수업은 한 학년에 100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다 절대 평가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을 토론형 수업, 그다음에 PBL, 문제 해결형 수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따 뒤에도 안내 드리겠지만 모든 수업은 저희는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네. 면접은 영어로 안 하죠. 그죠? 보내만 주십시오. 네. 저희가 잘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72명도 이렇게 해외를 갑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지금 느끼셨던 것처럼 사실 앞에도 학생분이 앉아 계시지만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학생분들, 지원자가 이야기하시는 것을 미래의 공학의 정책 또한 나만의 연구 기술로 승화시키고 생각하게끔 하는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면접을 오랜 기간 동안 설계를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켄텍의 2학년으로 있는 23학번 학생들이 풀고 왔던 두 번째 면접이에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 사진 찍으셔도 다 괜찮은데요. 이 내용들이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다 약간 뭐랄까요, 간단한 해설까지 해서 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2기 때의 문제는 이게 지금 화살표가 있는 것들이 제 표현으로는 루트입니다. 루트, 테크트리. 전체에 한 3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3개의 나라의 각각의 나라가 과학과 행복과 환경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저도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약간 슬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얘들아, 우리 코리아 스타일이 과학이 10점 만점에 9점이고 환경이 한 10점 만점에 한 6점이라고 치고 행복은 하면 아이들이 다들 3점 막 이래요. 그래서 자, 이런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몽골이라던가 뭐 인도네시아 같은 그냥 제 표현으로 과학은 10점 만점에 2점 정도, 환경은 한 6점, 행복은 한 9점, 이런 한 3개 나라가 있는데 그 3개 나라의 지원자가, 수험생이 어떤 에너지 정책 결정권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런 과학과 행복과 환경의 이제 루트를 따라갈 때마다 플러스 1점, 플러스 3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점수가 쭉쭉쭉 계산이 돼요. 이런 계산을 해봐서 향후 10년 동안 세계의 국가가 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서로 균형 발전할 수 있을 여러분만의 10년간의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이게 두 번째 23학번의 2기 때 면접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1기 때의 면접과 약간 느낌은 비슷하시죠? 뭔가 특정 물리학의 이론이라던가 또는 뭐 화학의 이론을 모르고 있어도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내 주변의 공학이라던가 또는 내가 공부한 것으로 미래에 어떤 공부,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 또는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좀 고민을 해봤다면 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면접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가 그냥 뭐랄까요, 제 뇌피셜이라는 표현보다는 작년과 재작년의 면접의 시기가 12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요, 많은 종합대학들이 면접을 다 하고 거의 후미의 시기였는데 그때만 해도 켄텍에 온 면접의 학생들은 켄텍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켄텍의 교육 철학이라든가 수업의 모습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면접이나 가보자 하고 해서 그냥 왔었어요. 그런데 한번 이런 면접을 보고 진짜 이렇게 면접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학 수업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너무 사랑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절대 평가를 한다고요? 저 그러면 다른 스카이 대학 안 가고 저 켄텍 갈래요. 라는 아이들이 거의 45% 이상이 켄텍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런 기회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화면을 조금 이렇게 내려갔고요. 유튜브를 좀 두 편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 1기 24학번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면접을 했어요.
1기, 2기 때에는 집합 면접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을 다 한 곳에 불러서 면접을 통제를 하면서 했는데 작년에 왔던 친구들은 집이나 학교 등의 가장 편안한 위치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인터넷 게임하는 것과 유사한 느낌으로 면접을 하게끔 했는데 그것도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문제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학생들이 조금 더 한층 더 편안한 모습으로 면접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잠깐 유튜브에 2개의 티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다 공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면접 이러면 좀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그냥 안 갈래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케어해주기 위해서 안내하는 티저 영상을 2개를 공개했는데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첫 번째 총 2개의 티저였는데 첫 번째 티저는요 면접 날 2주 전에 공개했습니다.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렸던 티저 영상의 의미를 제가 한번 다시 좀 풀어드리면 자, 걱정할 필요 없어. 편안하게 우리 면접 보자. 자,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어딘가 모를 외계 행성에 정착을 해야 될 상황이야. 그리고 그 외계 행성의 미지의 에너지원인 켄트로늄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찾아서 떠날 거야.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보자. 라고 하면서 좀 편안하게 배경을 설명하는 면접이었고요. 면접 이틀 전에 최종 티저를 또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거의 다 보여드렸죠?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건. 자녀분들이 이제 정착하게 될 외계행성의 맵이죠. 왼쪽은 맵이고, 저기 왼쪽부터 용암, 사막, 숲, 호수, 이런 어떤 지형이 이렇게 쭉 안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안하게 면접 보세요라는 의미입니다. 학생이 요 한 개의 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7개의 존이 쫙 선택이 되면서 그 지역의 레인지가 잡히고요. 그리고 어떤 미지행성을 탐험하기 위해 10개의 슬롯의 아이템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전문가를 10개를 이렇게 장착해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35분간 면접 준비 시간의 카운트가 쭉 되면서 학생들은 시뮬레이션을 넣었다 뺐다가 이 우주선에 어떤 10개를 싣고 갈지를 35분 동안 또 고민합니다. 1기와 2기 때에는 다소 학생들이 집합 면접 형태로 본인이 손으로 계산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외부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계산은 컴퓨터한테 시키시죠. 이제 AI한테 시키시죠. 여러분들 또는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10개의 어떤 가능성들을 가지고 35분간 면접 준비를 하면 여기에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35분 동안은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해보면 장점, 단점 것들은 것들이 쭉 그냥 테스트로 이미 좀 공개가 돼요.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은 자, 그럼 내가 어떤 거를 물어볼지 모르겠으나 이런 질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답을 할 준비를 해야지 라고 35분 동안 준비를 하고 거의 말미에 탐사계획 확정을 누르면 작년 기준으로 그때부터 또 25분의 시간이 쭉 흘러가서 학생이 선택한 아이템별로 질문이 커스터마이징 된 질문이 쭉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목소리 죄송합니다. 밑에 5개의 연구소가 있어요. 이따가 알려드릴 켄텍의 5대 트랙의 연구소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걸 선택해서 유리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이들, 우리 자녀분들, 수험생들이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물론 계속 바뀔 거고 저희가 계속 인사이트를 줄 겁니다. 대학에서. 하지만 대학에서 난 이런 공부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고민과 생각들, 그 다음에 엔지니어는 여기 보면 곱하기 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명을 다 태우는 학생들도 있고요. 엔지니어 1명의 교육 전문가라던가 이렇게 골고루 태우면서 나만의 생각을 정립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25분간 탐사 계획 확정에 대한 질문들을 쭉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저희가 모집 요강에도 안내는 되겠으나 모집 요강에 안내가 될 안내를 드릴 그 내용의 수준은요. 창의성 면접 준비 시간은 30분, 그리고 창의성 면접 시간은 15분. 요 정도를 일단은 공개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어요. 외부로.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학교의 내외의 상황이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서류평가의 합격자를 면접 대상자 발표를 할 때에 마찬가지로 면접의 방법이라던가 시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머님들, 요 면접이 3기 때 면접이었거든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점점 약간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1기, 2기 때는 다 모여서 손으로 계산하게 했는데 3기 때는 계산은 또 컴퓨터가 해주네. 그리고 계속 뭔가 특정 공학에 대한 지식을 묻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뭔가 주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논리적으로 이런저런 나의 생각들을 좀 주장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제 표현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사실은 작년 기준으로 25분이나 15분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짧진 않은 시간 같아요. 근데 이런 좀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저희 켄텍의 수업의 모습을 좀 오히려 저희도 안내를 드리면서 자, 어때? 켄텍 어때? 기존 대학의 어떤 기존의 중입식 교육이라던가 상대평가에 이렇게 학점 매기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교육 철학 한번 와보지 않을래? 이런 느낌으로 안내를 했던 그런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의 이런 맵은 사실은 지금도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하고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QR코드를 좀 이렇게 찍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모집 요각도 댁으로 보내드리면서 8월 정도에 저희가 창의성 면접, 모의 면접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모든 인원은 다 못하겠죠. 하지만 핸드폰으로 등등도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번 지원해봐 주세요. 그럼 이제 추첨을 해서 이제 계시는 학생한테 또 외부로 좀 보내드리면서 이 문제로 한번 이야기해보게 하는 그런 연습의 모임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저희 켄텍의 사실은 진짜 모습이에요. 네. 자, 이어서 또 학교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수능 최저가 없이 서류 1단계, 2단계는 면접 50%, 서류 50%라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좀 죄송합니다. 2025학년도입니다. 네. 보통 이제 수능 시험을 치면 되는데 과탐의 2과목을 필수로 해야 되냐? 또 그런 건 저희 켄텍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탐의 2과목은 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수능 최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감점으로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는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국수, 탐 이렇게 성적이 나오는 그 표준 점수의 그냥 단순 합을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과탐은 2개를 응시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는 1개만 적용해요. 그래서 수학과 과탐 1개에 2개 합 3, 그리고 영어 2등급 이내. 편하게 말씀드리면 3개 합 5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친구들이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제가 오면서 좀 지우긴 했는데 실제 모집 요강에는 요거는 좀 빠집니다. 3번의 조건은 빠지고 2개의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켄텍의 교육과정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켄텍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특별법 대학이고 신생대학이다 보니까 커리큘럼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교육혁신센터라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ESP라고 있죠. ESP는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영어 수업입니다.
켄텍은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고요. 왜 그러냐면 미네르바도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미네르바 대학이랑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의 진심이고 학생들은 레벨 3가 돼야 졸업을 합니다. 근데 이 레벨 3의 어떤 수준은 영어로 논문 쓰고 당연히 논문 써야죠. 그렇죠? 페이퍼 쓰고 그 쓴 페이퍼를 영어로 발표할 수 있을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영어에 대한 수업도 진심으로 하고요. 켄텍의 모든 학생들은 RC라고 해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100명. 그래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이제 내년에 들어갈 기숙사, 신축 기숙사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미네르바 수업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스라던가 앙트러프러너십 같은 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켄텍은 키워드가 연구랑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와 창업의 진심인 교육과정을 배정을 하고요. 1학년 때에 이렇게 데이터 리터러시, 피직스, 케미스트리, 매스라고 하는 수학, 물리학, 화학 수업조차도 모든 수업을 토론 형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1기 3배 학생 중에 매스, 그러니까 캘큘러스 같은 이제 그 미적분학 수업을 토론 형태로 수업을 한 친구가 눈 감고도 어느 각도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콘센트의 각도, 그레디언트가 각도잖아요. 그래서 그 각도의 콘센트를 고안했어요. 되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콥스라고 하는 챌린지에서 수상을 해서 1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1억 받아서 실리콘밸리 갔다 왔어요. 이게 켄텍의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돼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런 학생들이 정말 서로 치열업 하면서 그 친구가 또 창업 동아리의 회장이 되면서 자기의 노하우를 좀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학이나 과학을 배우는 이유가 단지 지식을 알고 축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역량을 끌어올려서 융합해서 우리 인류의 공영을 위해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제 표현으로 좀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어떤 학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연구와 창업에 학생들이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켄텍에서는 제가 3년 전에 입사할 때에도 창업진흥원의 원장님 출신도 모시고 왔고요. 아니, 그분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원장, 공공기관장, 기관장이시잖아요. 그리고 변리사까지도 같이 입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만 갖고 오세요.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은 우리가 할게요. 같이 합시다. 이게 켄텍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연구에도 진심인데요. 이렇게 5개라고 하는 EL이라고 하는 저희는 사실 이런 용어 없어요. 전공 선택 이런 용어는 없어요. 그냥 에너지 리터러시라고 하는 과목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한 학기당 2개씩 있습니다. 어찌 보면 10개를 골라 듣는 거죠. 근데 이 10개의 교육 과정을 이렇게 5개의 트랙에서 자녀분들이 원하는 트랙을 마음껏 선택해서 듣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파격적이고 재미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AI에 관심이 있는데 저는 AI 할래요 라고 하면 이 친구는 AI에 이게 5G만 쭉 쪼개져 있는 10개의 박스를 AI 트랙의 10개 상자를 다 열어가면서 들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모 대학교의 건축학과를 합격하고 켄텍에 왔어요. 그러면 어느 대학인지 아시겠죠? 뭐 연세대학교예요. 네. 그 친구는 또 진짜 원래 뭐 하고 싶었어? 저는 사실은 디자인, 심미적인 거, 인테리어 이런 건축학적인 그런 것보다는 저는 원래 스마트 시티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소도시 하고 싶었어요. 전 그래서 켄텍 진짜 오고 싶었는데 너무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 차세대 그리드, 네, 전력망이잖아요. 그죠? 전력망과 수소에너지 트랙 2개 트랙의 언박싱을 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 중에 한 명은 모 대학교의 식물자원 생산학과에 합격하고 켄텍에 왔어요.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 식물자원 생산입니다. 네. 그 친구는 그럼 너 진짜 하고 싶어서 이게 뭐야? 저는 식물의 그 켈빈 사이클의 CO2의 생산과 여러 가지의 배출 이런 과정을 좀 활용을 해서 생화학적인 그 사이클을 생화학과 전기화학을 융합하는 저만의 학문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전 생명과학 원래 좋아했거든요. 그 친구는 환경기후기술 트랙에서 CO2 포집 하고 있고 지금 AI에 꽂혔어요. 그래서 AI 파이썬부터 기초부터 시작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학생들의 한계를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한 개 트랙을 10개를 하는 친구들은 보다는 2-3개 트랙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좀 얕은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유니크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 연구 분야를 서칭하게끔 하는 그 트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고유의 미래 에너지 공학이 새로 만들어질 겁니다.
어떤 친구는 저는 양자 물리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저는 퀀텀 에너지에 좀 관심이 많아요. 이 분야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있어. 우리 환경기후기술의 물리학적인 그 학문과 켄텍은 재미있는 게 핵융합과 핵 분열을 같이 가르치거든요. 네. 인공태양 파트와 핵분열, 원자력을 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어하는 피지스의 개념과 연관을 지어서 너의 분야를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도록 우리 교수진이 서포트할게. 이게 가능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5개 트랙은요, 사실 켄텍만 있는 아주 재미있는 과정이에요. 전 세계에 켄텍밖에 없습니다. 어머님들 혹시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 수소학과라든지 그리드학과 검색해 보시면 없어요. 그런데 켄텍은 별명이 한전공대잖아요. 그죠? 한국전력, 캡코가 세운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리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대학은 전 세계에 켄텍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보안시설이에요. 그죠? 북한이 알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캡코와 켄텍만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과거에는 전력 거래소 차원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한 군데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쭉 분배하거나 판매를 했는데 이제는 계시는 집에서 태양광 패널 아파트에서 달아서 생산해서 파실 수 있죠. 그리고 전기차를 통해 밤에 충전하고 낮에 다시 되팔 수 있는 약간 소카 같은 그런 자원, 에너지 공유 경제가 이제 필요한데 그런 플랫폼 기업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차세대 그리드 파트가 너무나 창업 아이템이나 연구 분야에 너무 핫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장 세계에서 잘할 수 있는 대학이 켄텍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수소 같은 경우는 전주기라고 있는 전주기가 사실은 말이 전주기지 전주기를 다 할 수 있는 교수진이 켄텍밖에 없습니다. 많은 대학들은 활용 파트를 중심으로 하죠. 그렇죠? 넥소에서 수소차에서 당겨서 촉매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이런 분야만 하죠. 근데 켄텍은 생산부터 저장, 운송. 저장을 하려면 액화하거나 고압으로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을 갖고 계신 교수진이 켄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나는 CO2 포집, 수소, AI, 그리고 신소재의 전력 반도체라던가 태양전지 이런 것들을 두루 다 한번 섭렵하면서 나의 그동안에 몰랐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찾아가 볼래 라고 하기에는 켄텍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는요, 요 교육과정에 AI에서도 저희가 신생대학이다 보니까 컴퓨터공학부 같은 스타일의 어떤 기존의 학문이 아니라 AI 스타일, 그러니까 대학원 스타일의 어떤 그런 교육과정을 갖고 왔어요. 1학년 때는 컴퓨터 비전 학습, 2학년 때는 머신러닝, 3학년 때는 언어학습, 이렇게 AI 베이스의 교육과정을 학부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학생들이 참고로 저희가 켄텍 1학년을 모집을 할 때 석사생들도 같이 입학했거든요. 켄텍 대학원으로.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의 진로를 한번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학부생들은 졸업생이 없으니까요. 그 친구들이 한 지난 가을에 고민하는 것들이랑 같이 좀 저랑 공유를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졸업하고 진로가 좀 이렇게 고민이 돼요. 그럼 어떤 좀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 제가 연구했던 분야에 제 연구 분야를 커버할 수 있을 교수님이 켄텍 말고는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밖에 안 계세요. 그럼 뭐가 고민이야? 켄텍의 대학원 과정은 한 달에 140만 원 주고 박사 과정은 160만 원 주는데 켄텍에서 해. 그래서 지금 다수의 졸업생들이 박사 과정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학부생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의 생활 경비를 학기 기준으로 주고 있죠. 이런 파격적인 지원과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세요 라는, 연구만 하세요, 이런 분위기로 켄텍 학생들은 쭉 지내고 있습니다. 이 5대 트랙, AI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기후기술까지 또는 미래에너지공학부 또는 미래화학공학과의 개념들을 자녀분들은 이 열려있는 커리큘럼에서 자유롭게 공부하시면서 연구 베이스와 창업 베이스로 자유롭게 누리실 거예요. 켄텍의 교수진들 아마 작년에도 방문드렸을 때 소개드렸는데요. 여전히 계시면서 아까 그 트리플 어드바이징, 세 분 교수님들이, 이런 교수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최원영 소장님이라고요. 최근에 미국 공학할리먼의 국제회원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우리나라에 7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옆에서 자녀분들을 친밀하게 지도하십니다. 켄텍이 있는 곳이에요.
이 지역의 정확한 명칭이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입니다. 저도 제가 서울 지내다가 나주로 이제 3년 전에 이주를 다 했는데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만 나주역에 SRT랑 KTX가 가는 걸 아직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16개의 공공기관이 본사가 입주해 있어요. 이 지역의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육성법의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인재, 그러니까 그 지역에 졸업한 대학생들의 30%가량을 특별 채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네. 한국전력이 1년에 500명 정도의 신입사원을 뽑거든요. 그 중에 30%면 150명이잖아요. 근데 켄텍은 한 학년에 100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취업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국전력 본사, 전력거래소, 그 다음에 전파진흥원, 이런 16개 공공기관이 켄텍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연구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켄텍의 강의실이에요. 네. 이 강의실, 아까 제가 커리큘럼을 설계했던 그 교수님께서 이 강의실도 설계를 하셨고 미국 공학교육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남 지역이나 또는 타 지역에 좀 비평주나 사립고, 자사고 이렇게 방문을 하면 이미 고등학교 차원에서 기술 이전을 받으셔서 강의실을 만들고 계세요. 이 강의실 한 2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기술 이전 받아서 학생들이 마이크를 켜서 이야기하고 여기 카메라 있거든요. 내 귀퉁이에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쭉 이렇게 줌인을 해서 당겨서 다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AI 강의실이에요. 학생들의 눈동자와 텍스트까지 다 분석을 해서 학생들을 잡아다 놓고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5개념으로 갈 수 있을 여러 가지의 강의의 내용과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피드백해 주시는 용으로 씁니다. 학습 분석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받았고, 이 특허를 받은 강의실을 만드신 교수님이 또 기업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켄텍의 재학생들은 그 기업의 사내 이사로 또 활동하면서 기업 활동을 연습해보는 그런 선순환이 되고 있죠. 이게 저희가 자랑할 수 있을 액티브 러닝 클래스라고 하는 강의실입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이제 입학할 때 저희 200만 원 드려요. 네, 노트북 받아서 여기다 이렇게 공유해서 본인이 코딩한 거, 발표 준비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토론 형태로 수업을 해요. 이게 대학 교육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건설되어 있는 캠퍼스 전경입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방문을 드렸을 때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 건설이 다 돼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를 다 지었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1기와 2기 선배들이 왔을 때에는 요거 있었어요. 근데 요 건물 한 개가 200명 사이즈의 건물이었고요. 요 건물이 이미 400명 사이즈의 건물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요 기숙사는 이제 지금 고3 친구들이 입학을 할 때 다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400명 학생들이 다 들어오게 돼요. 네, 그동안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네. 여기 침실 1 있죠? 네, 침실 1에 한 명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2인 아파트 형태의 기숙사입니다. 물론 2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어요. 근데 4인실은 진짜 포럼 아파트 형태죠. 그래서 이런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캠퍼스 전경이 요거예요, 요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학부생 한 학년에 100명이고 400명이 정원이잖아요. 요게 지금 거의 400에서 600명 사이즈 건물이에요. 그리고 요게 지금 기숙사. 요게 지금 연구 1동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요게 내년 중반에 다 지어집니다. 요게 지어지면 벌써 1000명 정도 수준의 환경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면 켄텍은 계속 건설할 거예요. 네, 한 2년 이상 계속 계획대로 건설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게 예전에 저희가 캠퍼스를 개교했던 그 당시의 계획대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요 위에 뭐 방문자 기숙사라던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뉴스 잘 안 나오더라고요. 건물 한 개 이런 뉴스는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대운동장이라던가 이런 건물들은 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다 지어졌기 때문에 단계별로 지어지고 있고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12월 중순 정도에 행복한 고민하실 때 나주 혁신도시 한번 오셔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다 안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친밀하게 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혜택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켄텍은 등록금이 있어요. 있는데 없는 대학입니다. 네,
전액 장학금이고요. 한 달에 학기 중 기준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생활 경비를 드리고, 원래는 기숙사비를 원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켄텍에 와서 열심히 연구하고 창업해서 큰 돈을 벌 친구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친구들이기 때문에 미리 대우를 해드리는 의미로 기숙사비랑 식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삼식 식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기가 2개 이상씩 나옵니다. 네. 그리고 노트북 구매하실 수 있도록 200만 원 정도의 장학금 드리고요. 이게 좀 재미있어요. 해외 연수. 켄텍의 100명은 선발을 위한 해외 연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해당 4개 대학이 원하는 영어 성적만 있으면 다 보내요. 왜?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세계에 있는 열심히 있는 또 다른 파트너들과 한번 만나보라 라는 의미죠. 이건 넘어갈게요. 네. 예, 넘어갈게요. 그냥 대학 정보 공시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1인당 수요액이 조금 많아요. 네. 헬스장 있고. 이거 제가 PT를 바꾼다고 바꿨는데, 이게 작년 버전이고요. 올해에는 UCL로 가요.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으로 가요. QS 월드 랭킹 9위 정도 되는 대학이거든요. 하버드랑 UCL이랑 버클리는 동일하게 가는데, 올해 여름방학 때 72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50명 정도 갑니다.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학생들의 꿈을 더 크게 가지게 하고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하는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이거 정말 저희가 큰 의미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1학년 때 하버드 갔다 온 친구들이, 버클리 갔다 온 친구들이 3학년 때 MIT도 갔다 왔습니다. MIT와 켄텍은 협정을 맺었어요. MOU가 아니라 MOA라고 합니다. 어그리먼트. 그래서 작년에 여름방학 때에 3명이 갔다 왔어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MIT의 URO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Undergraduate Research Opportunity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원래는 MIT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해 MIT 학부생들에게만 열려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켄텍 학생들이 갔다 왔어요. 정말로 이거 멋진 기회입니다. 네, 이렇게 CES도 갔다 오고요.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학부 연구생 제도라고 있습니다. 랩실을 들어가서, 과거의 종합대학들은 대학원을 가기 위해 한 3, 4학년부터 들어가서 하는데, 켄텍은 1학년 때부터 교수님들과 함께 계약서를 쓰면서 2, 3개월이나 5, 6개월마다 바꿔가면서 랩실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죠. 왜냐면 아까 5대 트랙에서 마음껏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죠. 또 학회에 논문을 쓰거나 또는 여러 가지의 챌린지에서 수상을 하는데, 이 수준이 거의 대학원생 이상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보내주세요. 자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그 성적 증명서라고 하는 그 재미없는 개념보다 CV, 커리어 바이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자녀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과 내용들, 결과들을 하나씩 만들어 드릴 거예요. 켄텍의 비전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분야에 자녀분들만 할 수 있는 고급 연구, 그리고 에너지의 테슬라, 에너지의 구글 같은 에너지 플랫폼 기업을 만드는 창업가, 그리고 켄텍에 이 친구도 와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 공학자와 그다음에 공학자를 연결하는 인플루언서가 될래요. 전 유행 갈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다 영어로 수업하잖아요. 편할 겁니다. 그죠? 이런 아이들이 켄텍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로 제가 QR코드 하나 안내 드린 것처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여주시는 이 QR코드가 아마 카메라 렌즈라던가 네이버 렌즈라던가 이렇게 쭉 당기시면 아마 관심 학생 입력하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 혹시 안 보이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뭐 화면을 좀 바꾼다던가 이렇게 좀 해볼게요. 여기에 누구 이름을 쓰는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핸드폰 번호와 그 마지막 제일 하단에 하고 싶으신 말씀에서 주소를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계시는 댁에 모집 요강을 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